안녕하세요. 자, 요즘도 많이 힘드시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심화반이 이제 한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견디시면은 이제 조금씩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너무 지금 이 심화반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본 이론에 충실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특별한 뭐 내가 90점 이상 맞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심화반 열심히 하시는 거고 나는 이 회계에서 70점 이상만 맞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기본반만 해도 기본서만 한 3번 정도만 돌아주시면은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여튼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 유가증권 얘기예요. 이제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이 말만 더럽게 복잡하지 알고 보면 상당히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재 281페이지 가시면 자, 금융자산의 분류. 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성격에 따라서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으로 분류한다. 그럼 이 말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가증권은 크게 자, 지분증권이라는 거하고 채무증권으로 나눈대요. 그러면 지분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말하고 채무증권은 공채나 사채, 자, 이런 것들이 채무증권이죠. 그러면 일단 이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나누고, 자, 요거는 이제 먼저 계약상의 현금 흐름에 따라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계약상의 현금의 흐름. 자, 이 계약상의 현금 흐름은 얘는 없어요. 계약상의 현금 흐름이 없고, 채무증권은 뭐냐? 원금하고 이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 소리죠. 원금과 이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기타냐. 즉 원금과 이자, 원리금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채무증권, 공채나 사채는 이 만기까지 이자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원금을 돌려받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냥 만기까지 안 가고 중간에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주식은 만기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원금이자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지분증권은 그 계약상의 현금 흐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계약상의 현금 흐름의 특성. 자,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 흐름은 해당 금융자산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특성을 의미한다. 즉 원금과 이자로 구성이 됐느냐 아니냐 이렇게만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채나 사채는 원금하고 이자가,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매입했어요. 자,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내가 매입하면 그 100만 원짜리 채권을 샀다. 그럼 채권을 샀다는 거는 돈을 빌려줬다는 거죠. 그럼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원금. 그러면 해당 회사로부터 때가 되면은 이자를 받을 게죠. 이자, 원금과 이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근데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거는 원리금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상의 현금 흐름이 이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이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 모욕인데, 이 사업 모욕, 이 말만 어렵지, 이 사업 모욕은 왜 보유하고 있느냐, 보유 목적을 물어보는 거죠. 자, 보유 목적을 물어보면, 자, 얘 같은 경우,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원금하고 이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선 처음에는 만기가 3년이다. 그러면 원금은 3년이 지나야 회수되는 거고, 그럼 그때까지는 이자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자만 받다가 중간에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회사에서는 그냥 원금 이자만 계속 받고 있다가
만기에 가서 원금 회수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기까지 보유하겠다 이런 그 개념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사업 모형은 자, 어떻게 하겠다. 내가 만기까지 보유하겠다. 이거는 만기까지 보유하거다. 아니면은 아니 나는 중간에 매도하겠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주식이라는 거는 만기라는 게 없으니까 이거는 다 내 마음에 들 때 중간에 매도를 할 거 아니냐 이 소리죠.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거기 보시면 사업 모형.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 모형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묻는다. 즉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한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인데, 자, 계약상 현금 흐름의 수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즉 내가 원리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자만 쭉 받고 있다가 이 만기가 되면 팔아버리겠다. 팔아버리는 게 아니죠. 이제 회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원리금이 끝까지 다시, 자, 어느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매입했는데 만기가 3년이래요. 그럼 3년 동안 나는 이자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원금 회수하겠다. 그런 목적이 있겠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냥 이자만 받고 있다가 한 1년 지나서 또는 2년 지나서 팔아버릴 수도 있다 이 소리죠. 자,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전혀 이 만기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팔아버릴 목적으로 산다. 그렇게만 이제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죠, 원리가. 그러니까 원리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내가 보유하는 목적은 만기까지 내가 보유할 거냐 아니면 중간에 팔아버릴 거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은 개념 자체는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다 이제 필요 없는 얘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식은 딱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자, 내가 주식을 사는 이유가 뭐죠? 그냥 값오르면 팔으려고. 내가 어제 그제 삼성전자 주식을 9만 원에 샀는데 지금 8만 원 됐어요. 에이, 팔아버려. 왜? 더 떨어질까 봐. 또 9만 원에 샀는데 10만 원이 됐어요. 만 원 벌었네. 팔아버려. 만 원 벌으려면 팔아야 벌죠.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거는, 자, 어떤 목적으로 사느냐. 자, 일시적인 소유를 목적으로 살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살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장기라는 것은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그때 팔겠다 이런 얘기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왜 주식을 샀어요?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갖고 있다가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팔고 그냥 적어도 1년 안에는 팔겠다. 아니야, 나는 주식을 샀으면 그래도 한 2, 3년은 갖고 있겠다.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만 구분합니다. 일시 보유, 일시적인 보유를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장기 투자 목적이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얘는 어떻게 하느냐, 일시적인 보유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자,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하겠대요.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하는데 뭘로 인식하느냐, 공정가치로. 그래서 단기 손익, 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다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자,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자,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해요. 그리고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는 뭐야? 그냥 시장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인식하겠다. 그 다음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했을 때는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하지 말고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해라. 기타 포괄 손익, 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소유 목적으로 사면, 주식을 사면은, 자, 값이 올라도 당해연도 수익으로 보고 떨어지면 당해연도 손실로 봐라 이 소리고요. 기타 포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도 기뻐하지 마라. 그냥 단기의 손익으로 반영하지 말고 그냥 자본의 증가로 봐라 이거죠.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을 해주는 게 이게 장기 투자예요. 근데 이 주식은 처음에 보유할 때
야, 일로 갈래? 일로 갈래? 이거를 기업이 임의로 정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이대로 가겠다. 그러면 일로 가시는 거고, 일로 가겠다. 그러면 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선택 가능하다. 자, 요거는 기업이 예로 가든지 예로 가든지 자, 선택 가능한데 단 한 번 이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추후 자, 추후에 일로 올 수가 없습니다. 못 와요. 또 처음에 이걸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이걸로 결정을 했으면은 이대로 가야지 얘를 이 위로 올라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선택은 가능한데 추후에 보유 목적을 변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추후 변경 안 된다. 요 강제 규정이라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아니에요. 이거는 자, 내가 보유 목적을 단기에 한 1년 이내에 팔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야, 한 2, 3년 동안은 갖고 있을 거야. 만기까지는 안 간대요. 아니야, 난 만기까지 갈래. 세 가지가 나오네요. 그래서 자, 채무증권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자, 요거는 뭐죠? 일시. 요거는 중도. 자, 중간에 팔아버리겠다. 얘는 뭐야? 만기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자, 일시에 이제 1년 이내에 팔아버리겠다. 그러면은 얘는 단기 손익인식 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다. 공정가치로 자,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얘는요. 자, 중간에 팔아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하고 똑같은 거죠. 기타 포괄손익,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원래 정확한 얘기는 기타 포괄손익 인식 공정가치이고 단기 손익 인식인데 이 말은 그냥 생략해 버리면 돼요. 그래서 단기의 손익으로 공정가치 측정. 얘도 기타 포괄손익으로 가되 공정가치로 측정. 그 다음에 얘는 상각후 원가로 측정해야죠. 자, 그래서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지 얘네들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뭘로 측정하는 거예요? 얘네 둘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거고 얘는 뭘로 측정해요? 우리 장유유서에 나오는 상각후 원가. 자, 우리 장유유서 하면은 뭐 있었죠? 자, 장유유서 100만 원의 사채를 95만 원에 유효이자 10% 그러면 9만 5천 원. 자, 그 다음에 얘가 자, 시장이자는 8%. 액면이자가 8%예요. 이게 액면이자고 여기 시장이자 유효이자가 10%. 자, 시장이자가 크면은 할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8만 원. 그러면 상가액은 15,000원. 그러면 95만 원에서 15,000원이 상각이 되면은 96만 5천 원으로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거죠. 자, 처음에 95만 원으로 취득을 했는데 1년이 지나면 96만 5천 원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 96500 8만 원. 그러면 16,500원이니까 자, 16,500원이면 그 다음에는 98만 1,500원으로 측정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상각 후 원가예요. 그래서 자, 이 만기까지 보유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을 때는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거죠.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회계 기준보다 더 쉬워요. 우리 한국 회계 기준은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그래요. 얘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고, 얘는 단기 매매 증권, 얘는 매도 가능 증권, 얘는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간단하게 이름은 간단하게 부르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름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들은 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해라.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가라. 이렇게 다 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개정 과목이 훨씬 눈에 잘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개념을 이해만 해주시면은
자, 하여튼 이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자, 지분증권은 요거 2개, 채무증권은 요거 3개, 이거 외에는 없다. 물론 지분증권에는 지난주에 배웠던 별도로 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있었잖아요. 자, 우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자, 샀을 때 관계기업 투자해도 되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해도 좋다. 그렇게 주식도 사실은 3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눈다. 자,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요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요 장유유서에 의해서 처리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자, 당기의 손익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느냐 요것만 좀 구분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취득할 때 자, 취득할 때는 요거하고 요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취득의 부대 비용이 있어요. 자,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요거는요. 자, 당기의 손익으로 인식할 때 이 수수료는 요거는 그냥 당기 비용으로 떨어요. 수수료 비용. 자, 수수료 비용이라는 당기 비용으로.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의 이 취득시 부대 비용, 요거는 어디로 가요? 요거는 취득 원가에 포함해요. 자, 원가에 플러스. 그러니까 기타 포괄 손익에다가 플러스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역시 마찬가지. 자, 취득 시에는 수수료 비용으로. 자,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 그 다음에 요 기타 포괄. 그 다음에 삼각구 원가에서는 원가의 가산. 자, 원가에 가산한다. 이것만 자, 기억하시면은 취득할 때에는 간단하게 처리가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결산이 됩니다. 결산이 되면은 가격이 바뀔 거 아니에요. 가격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당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로 가야죠. 오르면 평가이익, 평가손실 해서 얘는 당기의 손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내가 자 100원에 취득을 했는데 100원에 샀는데 얘가 월 말에 120원이 됐어요. 그러면 20원. 자, 당기손익인식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20원 해서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잡아주면 되죠. 자, 100원에 샀는데 얘가 90원이 됐어요. 그러면 10원에 평가손실 해서 당기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죠. 얘는 어때요? 자, 기타 포괄 손익은 자, 얘를 평가이익, 평가손실,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 앞에 계정 과목은 기타 포괄 손익이고 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평가손실 해가지고 얘는 당기손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본 항목인 기타 포괄 손익으로 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여기는 당기손익의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기타 포괄 손익의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고 얘는 평가할 필요가 없죠. 왜? 공정가치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요 삼각구 원가로 측정을 해서 만기까지 가면은 끝.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버리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정확한 원리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기본서에 가셔서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넘기시고 다 필요 없는 얘기죠. 이렇게 쭉 넘기시고 자, 한번 284페이지에 자, 기출문제 한 번만 더 풀어봅니다. 1번 284 자, 기출문제 하나를 가지고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7월 초 주식회사 대한의 주식을
자, 주당 7,500원에 매입하여 공정가치의 변동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이 소리 뭐예요? 지금 위에 걸로 가라 이 소리죠? 자,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초 자, 대안의 주식을 400주 8,500원에 처분하였고 X1년 말 자, 나머지는 공정가치가 8,000원이 됐대요. 그러면 동주식과 관련하여 우리 한국이 X1년도에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단기손익은 얼마가 되느냐. 자, 얘는 무조건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랬으니까 자, 이제 이거 지워버리고 한번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입을 했죠? 언제 매입했느냐? X1년 7월에 자, 1000주를 액면은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가 주식을 구입할 때는 액면은 무시.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 액면이 얼마예요? 100원짜리예요. 그걸 얼마에 샀어요? 9만 원에 샀어요.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 주식 9만 원에 샀다 그러지 100원짜리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언제나 액면은 무시하시고 취득가액만. 자, 그러면 7월 초 X1년 7월 1일이라고 하죠. 그러면 얘는 자,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자, 단기 손익 인식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분류하고 한 장에 7,500원씩 1000주를 샀어요. 그러면은 750만 원이 되는 거죠. 뭐 현금으로 샀다라고 하고 자, 현금은 750. 자, 이때 만약에 취득의 부대 비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취득의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단기 비용으로 떨어라 그랬죠. 자, 근데 여기는 수수료는 없어요. 넘어가시고.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9월 초에 그 중에서 400주를 8,5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400주를 8,500에 팔았으면은 9월 초에 자, 얼마가 이제 들어오겠어요? 8,500원씩 400주 그러면 340만 원이 들어왔죠? 그러면 뭐가 없어집니까?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없어지는데 아까 7,500원에 샀었어요. 자, 7,500원에 샀는데 그 중에서 400주를 팔았으니까 400주의 가격은 300만 원짜리였죠. 그럼 원가 300만 원의 주식을 340에 팔았으니까 자, 역시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이익이 되는 거죠. 자, 처분이익이 40. 그래서 이 처분이익은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하니까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이렇게 잡혀주면 끝. 자, 이제 나머지가 600주가 남았는데 자, 600주는 한 장당 공정가치가 8,000원이 됐어요. 아까 얼마에 샀는데? 7,500원에 샀는데 8,000원이 됐으니까 한 장에 500원씩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아까 400주를 팔았으니까 600주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30만 원만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 X1년 12월 말일 날 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30만 원이 증가하고 자, 대변에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이 이렇게 3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는 여기도 역시 IS의 수익으로 갑니다. 무조건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모든 비용과 수익은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당해연도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요 40하고 30하고 자, 더해진 70만 원이 단기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단기의 이익이 된다.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밑에 거. 자, 주식회사 한국은 A 주식을 X1년 초에 1,000원에 구입하고 취득수수료 20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으로 선택해서 분류했대요. 그러면 A 주식의 X1만 공정가치는 900원이고 X2년 공정가치는 1200원이고 X3년 2월 1일 날 A 주식 모두를 공정가치 1100원에 처분했대요. 그러면 A 주식에 관한 회계 처리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이다. 자, 그럼 이거는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기타 포괄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X1년 초에 1000원의 취득, X1년 1월 1일 날 얘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1000원, 자 현금으로 1000원 이렇게 해서 1월 1일 날 자 1000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취득 수수료가 20원이 별도로 지급이 됐대. 그러면 현금이 20원이 더 나가겠죠. 그럼 여기는 1020원이 되고 이때 20원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원가에 포함해요. 그래서 이때는 기타 포괄손익이 102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단기손익이다 그럴 때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000원,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20원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별도의 비용으로 만들지만은 기타 포괄에서는 원가에 포함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취득 부대 비용이 나왔다. 여기는 수수료 비용. 여기나 여기서 수수료 비용이 나왔다. 원가에 포함.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수수료는 자 무조건 단기 손익은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 처리하고, 자, 이 수수료가 나왔을 때, 자, 수수료가 나오면 여기는 수수료로 가야죠. 그 다음에 여기는 원가에다가 플러스 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에 여기는 수수료로 가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원가에 포함, 여기도 원가에 포함. 이렇게 요것만 기억. 자, 그랬다가 X1년 말에 900원이 됐대요. 그러면은 얘는 X1년 12월 31일 날 900원이 되면 1020원이 900원이 되니까 120원이 죽었죠? 자,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120원.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손실이 120원. 그래서 얘는 자 자본 항목에 해당하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끝났죠. 자, 우리가 얘가 단기손익이다 그러면은 손익계산서의 단기수익으로 가지만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손실은 자본 항목에 가서 기타 포괄 항목으로 넘어가라. 자, 그랬다가 X2년 말에 공정가치가 1200원이 됐네요. 그러면 X2년 12월 말일 날은 자 1200원이 되면 자 얘가 얼마짜리야? 900원이 1200원이 되니까 300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300원이 늘어나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이 300원 이렇게 나오면은 안 된다 이 소리죠. 왜? 여기 평가손실이 120원이 있는데 뭐 하나를 가지고 손실도 나오고 이익도 나오고 이러면 안 되죠. 정신이 없죠. 그래서 이때 우선 일단 120원만큼은 자 손실에서 죽여버리고, 자 손실을 여기 있는 놈을 여기서 죽여버리면 나머지가 180만 원만 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있던 놈이 여기 가서 없어지면 자 우리 회사는 지금 180원만 이익이에요. 왜? 우리가 1020원에 샀는데 얼마가 됐어요? 지금 1200원이 됐으니까 결국 180원만 이익으로 남죠.
그래서 요거는 역시 자, 자본 항목에 해당하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넘어가면은 끝났죠. 자, 그랬다가 X 3년 2월 1일 날 A 주식 모두를 공정가치 1,100원에 처분하였다. 자, 요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건데, 자, 요거는 X 3년 2월 1일 날, 자, 얘를 얼마에 팔았대요? 지금 1,100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자, 언제나 처분을 할 때는 선평가 후 처분. 먼저 선평가를 하세요. 지금 얼마에 팔았어요? 1,100원에. 그럼 얘는 1,100원짜리가 된 거죠? 얼마짜리가? 조금 아까 1,200원짜리가 1,100원이 되니까, 자, 기타 포괄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100원이 줄어드는 거죠. 조금 아까 1,200원이었잖아요, 이게. 1,020원에서 120원 줄면 900원. 300원 늘어났으니까 지금 차변에 1,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100원이 됐으니까 100원이 죽었죠? 자, 100원이 죽었으면 여기 있던 평가이익이 100원이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기타 포괄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이 얼마만 죽어요? 100원만 이렇게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얼마가 남아있어요? 여기 평가이익이 180원에서 얼마가 됐어요? 100원이 죽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잔액이 80원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얘를 팔았죠. 먼저 평가를 했으니까 평가 끝났고, 그러면 오늘 팔았어요. 1,100원에. 그러면 현금이 1,100원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1,100원짜리가 없어졌잖아요. 자, 아까 100원, 1,100원. 여기 1,200원에서 자, 100원 없어졌어요. 1,100원. 없어졌어요. 1,100원. 그러면 우리 회사의 기타 포괄손익은, 자, 보세요. 1,020원이, 자, 여기서 120원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1,100원. 자, 1,100원이고, 자, 그 다음에 얼마가 됐어요? 여기서 300원이 늘어났나요? 그러면 1,200원. 자, 1,200원에서 100원 죽었으니까 1,100원. 자, 거기서 1,100원 없어졌으니까 이제 빵!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던 평가 손실은 여기 와서 없어졌고, 여기 있는 평가이익 180원에서 여기 100원이 없어졌으니까 여기는 지금 80원만 남아있잖아요. 그럼 요 남아있는 이 기타 포괄손익 평가이익을 이쪽으로 없앱니다. 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이 얼마 없어져요? 80원 이렇게 없어지면서 얘는 어디로 가느냐? 이익 잉여금으로 갑니다. 자, 당기순이익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익 잉여금으로, 자, 이렇게 대체를 해주면 그러면은 완벽하게 문제가 끝난 거죠. 이 개념만 알면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1번. 자, 이제 옳지 않은 거 찾습니다. A 주식의 취득원가는 1,020원이다. 맞나요? 자, A 주식의 취득원가는 1,020원이다. 오케이. 2번. X1년 총 포괄이익은 120원이 감소. 자, 여기서 평가 손실이 120원 나왔으니까 120원 감소한 거죠. 자, 세 번째. X2년 총 포괄이익은 300원이 증가한다. 자, 얼마가 됐어요? 300원이 여기 늘어났죠? 여기 300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4번. 자, X2년 말 금융자산 평가이익은 180원이다. 자, 평가이익은 180원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자, X3년도 당기순이익은 100원 감소한다. 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 기타 포괄손익은 당기순이익하고는 아무 영향이 없이 이익잉여금으로만 80원이 늘어날 뿐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잘못된 거, 자, 잘못된 것은 5번만 잘못된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기타 포괄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요걸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가세요. 자, 처음에 얼마에 샀어요? 1020원. 그랬다가 X 1년 말에 얼마가 됐죠? 1200원. 자, X 1년 말에 900원이 됐네. 그죠? 자, X 1년 말에 900원. 그럼 여기서 얼마야? 120원이 손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얼마냐? 그 다음에는 1200원. 자, 그 다음에 얼마에 팔았어요? 그 다음에는 1100원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언제나 이 매도 가능 증권은 결론이 요거와 요거예요, 요거. 자, 중간 거는 볼 필요가 없다, 이 소리예요. 자, 여기서는 120원 손실. 그러면 여기서는 300원의 이익이 나왔지만 결국은 요거하고 요것만 비교를 해야죠. 180원 기타 포괄 이익. 자, 그리고 없어지고 얘하고 얘만 비교하면 되죠. 1020원이 1100원. 그러면 80원이 이익인데 얘는 단기 손익에 반영 못하지 2월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끝났죠. 자, 만약에 얘가 이 똑같은 문제가 단기 손익인식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자,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요걸 이해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요 두 가지는 구분이 완벽하게 돼요. 자, 얘가 단기 손익이래요. 그러면 차변에는 자,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1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현금은 1020원. 그러면 여기서는 수수료 비용이 20원 이렇게 나타나죠. 그랬다가 X1년 12월 말일 날 얘가 900원이 됐네. 그러면 900원이 되면은 100원이 줄었죠. 그러면 단기 손익 자 100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100원. 그 다음에 여기는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 손실이 자 100원. 그러면 X1년도에는 자 여기서 20원 손실, 여기서 100원의 손실. 그러면 X1년도 손익계산서에는 120원의 손실이 나타나죠. 자, 그랬다가 얘가 지금 얼마가 됐어요? 지금 900원이 1200원이 됐죠. 그러면 여기는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300원의 증가. 그러면 여기는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이 300원. 그러면 이거는 단기의 이익이 되는 거죠. 단기의 수익으로 자 300원이 갑니다. 자, 여기는 단기의 비용으로 얼마가 가고요? 120원이 가는 거고. 자, 그랬다가 얘를 얼마에 팔았어요? 자, 1200원짜리를 11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1200원이 없어지죠. 그랬다가 얘는 얼마가 들어와요? 1100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1200원짜리를 1100원에 팔았으니까 100원 손해죠. 그러면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손실이 100원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러면은 끝난 거죠. 이거. 자, 그래서 얘는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100원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그 이익이나 손실을 다 단기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거고, 자, 기타 포괄 손익은 단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하나의 특징이다. 요것만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은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85로 가시면 채무증권. 자, 채무증권은 우리 아까 취득원가, 자, 다 똑같은데 요 거래 비용이 나올 때, 자, 단기 손익은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자, 취득 시에는 자, 공정가치하고 더하라 그랬죠? 요거 더하고 여기다 요거 두 개는 더해 줍니다.
삼각구 원가도 더하고 기타 포괄도 더해주고. 자, 그 다음에 후속 측정. 자, 먼저 최초에 취득을 했다가 가격이 바뀝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자, 삼각구 원가 측정은 삼각구 원가로 측정하고, 기타 포괄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러니까 이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 공정가치로 측정해라고 써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평가손익이 생기면 당기손익은 당기의 손익에 반영하고, 삼각구 원가는 평가손익이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타 포괄은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기타 포괄손익으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거든지 이자가 생기면, 자, 다 당기손익에 반영. 이자를 받았을 때는 어떤 거든 얘든 다 당연도 수익으로 반영하시면 끝.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기출문제만 한 번 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해드리면 286. 자, 주식회사 대한은 X1년에 한국이 발행한 사채를 18만 원에 취득했고, 취득한 사채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대요. 자, 취득 시 발생한 거래 수수료는 4,000원이고 X1년도에 액면 이자를 10,000원 현금으로 수취했습니다. 자, X1년 말 사채의 공정가치는 18만 8,000원이라면 X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겠느냐. 자, 우선 4,000원의 수수료 발생했죠. 자, 4,000원의 수수료는 마이너스 비용. 그 다음에 액면 이자를 10,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0,000원 플러스. 자, 그 다음에 공정가치가 우리 18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얘가 18만 8,000원이 됐네요. 그러면 8,000원은 플러스. 그러면 결론. 자, 플러스가 18,000원이죠. 자, 액면이자 수취분 10,000원, 평가이익 10,000원. 자, 거기에서 거래 수수료가 4,000원 마이너스. 따라서 당해연도에는 얼마의 이익이다? 14,000원만 이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내고, 자, 잠시 쉬었다가, 자, 그 밑에 우리 삼각구 원가 그거 하나 더 해보고, 자, 조금만 더 흐름을 이해해서 오늘 금융자산 요 유가증권에 대한 것은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합니다.